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 금이어경주 우스컵은 그야말로 난타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팀 간 대결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란 점에서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까지 까다로운 모습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1하고 12경주는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우스컵 편성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삼복승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먼저 생각하고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팀 간 대결로 짜여졌습니다. 전주팀하고 김해 B팀 선수들로 정면 대결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해 B팀도 노조 선수들이 있고 또 노조 탈피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김해 B팀이 완팀으로 전주팀과 맞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주팀이 뭉치게 된다면 임대승의 선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대승이 가게 된다면 최주훈하고 윤창호가 흠비껏 막아나가면서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주팀의 선전이라고 한다면 최주훈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해 B팀의 반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공태욱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해 B팀 선수들과 과연 공태욱이 어울릴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과 김이남이 과연 연합 펼쳐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과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이남의 저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문승기와 타협점이죠. 이기환이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면 김이남이 몰고 가서 지역 후배 이기환 지켜주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문승기가 김이남을 넘어서게 된다면 손용호라든지 장지환이죠. 장중이죠. 1-3이나 1-6으로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맞대결 양상으로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전주팀하고 가평팀, 수성팀의 맞대결 양상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동강주팀하고 수성팀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가평팀보다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수성팀이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노영균이 작전적인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송정은하고 고정현과 협공 가능성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성팀이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성팀 중에서도 고정현이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동광주 쪽 선수들과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인천팀 안효원과 고요한 여기에 주연욱이 과연 파업 연합을 펼쳐나가면서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하고 박종현이 세종팀 선수들인데 박종현이 때려주고 이인우가 짧게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1번, 2번, 3번이 서로 눈치 작전 펼쳐나가다가 이인우를 넘어서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이라고 한다면 이인우의 버티기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인천팀과 주연욱의 협공 가능성이죠. 그 중에서도 직전 회차 몸 상태 최상위였었던 주연욱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합니다. 득점은 이영민이 분명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이영민은 소극적인 경주 운영으로 머리보다는 이착승부가 상당히 많았었다는 점 이번 편성도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영민이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영민보다는 그래도 20개 동생인 김지광하고 양기현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광 머리하고 양기현 머리로 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이영민보다는 적극적인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1번과 3번의 협공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윤현준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 선수들도 활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속감도 좋은 윤현준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현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동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비파업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임진섭하고는 윤현준이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임진섭이 타종전으로 아니면 초반부터 윤현준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착순과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노익장 과시에 나가고 있는 김영섭이 명경민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파업,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진원과 최순영의 마크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김영섭이 명경민의 뒤를 막혀 나가지 못한다면 명경민을 중심으로 이진원, 최순영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6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전주팀 1번, 3번, 6번 여기에 김해 B팀 선수들 2번, 4번, 5번, 7번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임대승하고 문현진하고 윤창원 또 18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18기 현합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김해 B팀 중에서는 아무래도 공태욱이 좀 비파업 쪽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대한, 문현준, 김상현과 연합을 이뤄 나갈 수 있을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가급적이면 좀 이번 편성을 쉬어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누가 먼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수적인 면에서는 김해 B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발에서 올라온 임대승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전주팀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종부터 때려야 될 임대승 시속감적인 면에서 완급 조절에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윤창호가 최준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전주팀 완승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6번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임대승의 선행감이 좋다면 선발급에서도 10초대 후반 11초대 중반 시속 나왔었는데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10초대 중반만 나와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준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전주팀 완승이죠.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하고 3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16과 13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경주권하고 13경주권 전주 완승 쪽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김해 B팀 선수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파업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떠나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디안이 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디안을 또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편성이 예다가 한다면 공태욱에 충분히 저치게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이 때려주고 7번, 2번, 5번이라든지 7번, 5번, 2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7번이 충분히 전주팀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팀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문현진하고 오디안이죠.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오디안이 발주대 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위하고 7호 양분해서 한번 김해 B팀 완승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6번 쪽 우선하시되 1번하고 3번입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일할 것 같은데 임대승이 선발급처럼 선발급 시속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만 끊어낸다면 충분히 전주팀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기안하고 김인남이 비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는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작전 경기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승기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지웅 활약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고 손영호를 활약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기안이 이런 편성에서는 충분히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기안이 비파업 선수들과 파업 선수들과 경합 펼쳐 나가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기안이 얼마 전 이런 6경주하고 7경주에서는 힘을 써서 버텨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편성도 뭐 장중의 선행이나 김기환의 선행이나 고만고만 할 것 같아요. 이를 김인남이 막혀 나간 다음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기환을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미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문승기인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1번,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기한의 선행감만 좋다면 5번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기한도 힘을 쓰면 충분히 김이남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광주하고 북광주를 아는 점에서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다는 점에서 5위하고 5위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뭐 경주가 진행된다면 6번이 때려주고 1번이 마크해 나가고 동기생이 3번 손영호가 밀착 마크해 나간다면 쉽게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이 버텨내기보다는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6번의 선행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1번과 6번의 연합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3하고 1, 6이죠. 1-3하고 1-6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한 선수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전 노련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이남의 선정 가능성 쪽에 5번, 1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하죠. 가평팀 선수들, 여기에 동광주팀, 여기에 수성팀 선수들이 세 개 팀이 맞대결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개 팀으로 나눠 본다면 뭐 세 개 팀인 것 같습니다만, 파업 비파업을 나눴을 때는 두 개 팀의 맞대결이죠. 동광주 수성이 협공하고 가평팀의 맞대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가평팀 선수들은 하나같이 짧습니다. 더군다나 공민기하고 고병수가 순수한 가평팀은 아니죠. 공민기는 가평팀입니다. 하지만 고병수는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평팀이기 때문에 서로 훈련지는 엄밀히 보면 다르다라는 점이죠. 과연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느냐 관건이 같은데, 이들 외에는 전부 다 비파업이기 때문에 공민규하고 고병수 자리 선정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과연 누가 유리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노영균이 최근 들어서 좀 득점이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직전에 상당히 좀 선전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노영균이 직접 때려도 될 것 같고, 뭐 노태경, 고정인, 최병기를 활용해 나갈 수도 있죠. 뭐 송정우는 자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송정우 입장에서는 노영균의 뒤로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취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취입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인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 이런 편성이 또 배당이 복승 배당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정인이 힘을 쓰고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3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7번과 5번은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수성팀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강주팀의 저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 또 고종인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태경을 활용해 나가면서 고종인이 추입해 나가는 4번,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최병기를 고종인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도 3, 2하고 3, 4죠. 3, 2하고 3, 4. 외선에서 저측 타이밍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고정인이라는 점에서 3, 2하고 3, 4예요. 3, 2하고 3, 4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좀 이번 편성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수성 완승 쪽에 우선하실 때 이번 편성도 복승하고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고정인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아무래도 득점은 송종훈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력 능력만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노영균이 확실하게 부상에서도 회복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7번,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깝깝하죠. 인천팀 선수들
그래, 북광주팀 선수들, 여기에 세종팀 선수들 3개 팀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또 반대로 파업 선수들이 많고 세종팀 선수들은 2명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3개 팀 경합이긴 합니다만 파업 비파업으로 나누게 된다면 5대2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인우하고 박종현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굴 머리로 놔야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고유한, 주현욱, 안효은 모두 다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전 회차 때 선전 펼쳐 나갔었던 주현욱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받는 데 성공하면서 선전 펼쳐 나갔었던 주현욱,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보여준 액면이 있기 때문에 주현욱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현욱이 인정받는다면은 아무래도 몸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고유한이 때리고 주현욱이 수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안효은이 외선에서 반격 나서게 된다면 뭐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1번,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자력 능력도 갖춘 상황인 것 같아요. 고현하고 안효은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1번은 복승 중심이라는 점,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고유한과 안효는 인천팀 선수들이고 주현욱은 북광주팀 선수입니다. 물론 팝이기 때문에 작전적인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6번이 때려주고 4번이 반바퀴 지점에서만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1번, 2번, 3번이 서로 신경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인우가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박종현의 희생타라고 한다면 이인우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대부분 10살 이상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인우가 박종현만 제대로 활용해 나간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만약에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4위 경주권, 4-2라고 4-2 박종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2인의 직선 추입발 한번 공략해 보시면 4강이라는 점에서 4-1과 4-2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보여줬었던 주현욱과 고유한의 동반 입상인 것 같아요. 주현욱과 안효은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고, 이를 주현욱이 몰고 와서 출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하고 1번, 2번하고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은 흐름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한 선수 한 명 있어요. 형민이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요경주 때 보면 대부분이 2착이죠. 1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편성도 이형민이 뭐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김지광, 양견 있죠. 김성현, 여기에 호미권에서는 최상욱까지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형민이 분명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마크 출평이라는 점, 외선에서 반격 나설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형민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4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영민보다는 그래도 경주가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지광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영민 이번 편성도 어찌할 바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양견을 타겟으로 할 것 같은데 양견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아무래도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 20기 이영민이 외선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하지만 몸 상태만큼만 놓고 본다면 김지광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뭐 이영민 뭐 득점은 높다 뿐이지 소극적인 경주 운영으로 머리보다는 이착만 들비합니다. 그런 이영민보다는 투지 앞세워 나갈 수 있는 김지광의 선정 가능성 쪽에 1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양기원이 강급부 청축 경주에서 실격당하긴 했습니다만 힘을 쓰게 된다면 김지광이 몰고 와서 추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기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1번하고 3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선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기원이 아무래도 20기 동기생 김지광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1번, 2번, 5번, 6번까지 아무래도 자력보다는 후미 공략해 나가는 선수들이 라는 점에서 양기원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이번 편에서 양기원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격 후 출전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시속감 좋은 선수는 양기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기원의 이형민이라든지 양기원의 전락권 협공입니다. 최수원, 김성현과 협공이에요. 3번하고 2번입니다. 3번하고 5번 정도는 3번하고 2번, 3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형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먼저 복승 중심이죠. 1번, 3번 차선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3위, 3호 3위하고 3호 맞대결 시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에서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윤현준이라는 컨디션 좋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죠. 김동관, 조용수, 그다음에 임경수, 강병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임진섭하고 김종혁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윤현준이 굳이 3번, 1번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김동건 자력 승부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하고 2번의 협공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하고 동서울은 또 바로 옆 동네죠. 바로 옆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협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 쪽에 6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준이 가끔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선에서 강급됐었던 3번 임진섭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아무래도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진섭이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윤현준이 친구 임진섭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뒷자리 확보해 나가게 된다면, 뒷자리에다 붙이게 된다면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현준도 파업 비파업을 통해서 맞대결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임진섭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비파업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마음 약한 또 윤현준이 친구 임진섭 챙겨주려고 한다면 임진섭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김동훈이 오히려 힘을 쓰게 된다면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2번 동반 입상이 먼저죠. 6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하고 6-3인데 6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영섭이 회춘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승전에서는 아군 세력이 좀 마땅치 않다 보니까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 레이스에서만큼은 강한 자신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명경민과 이진원 적극적으로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명경민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영섭 입장에서는 명경민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선수들 연합인 것 같아요. 5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5번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 쪽에 4번하고 5번 쪽 5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의 뒷자리를 1번하고 2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파업이라고 한다면 1번이 홈미권 마크에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순영도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원 정도는 충분히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진원이 체구가 작아요. 160밖에 안 되죠. 반면 최순영은 180에 가까운 체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털면 이진원 충분히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차선이라고 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4번과 2번,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비파업, 4번하고 2번을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경섭하고 이진원하고 명경섭은 분명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순영이 제대로 된 처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최순영의 뒷자리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는 유선인 것 같아요. 김학철이 힘을 쓰고 최순영이 몰고 갈 것 같은데 김영섭 뒷자리 있다가 이진원이 2번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충분히 착승과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섭하고 명경민이 빠지면 7번하고 2번입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2번하고 7번, 2번하고 1번 정도는 2번하고 7번, 2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간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27하고 21 노림수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왕 검색어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